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주목도, 언론의 주목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좀 살펴보시면 이 여론조사가 좀 자세히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레지스탕스 TV라고 해서 보수 성향의 채널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너텍 시스템즈에서 5월 13일에서 14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동훈 30.8, 유승민 27.4, 안철수 7.3, 그리고 나경원 7.2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차기 대통령감 지지도, 대권 주자 지지도도 좀 살펴보죠. 이재명 33.3, 한동훈 29.5, 조국 6.5, 그리고 홍준표 5.5, 오세훈 5.3, 잘모름 5.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그 주목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다 룰에 따른 유불리도 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여론조사들을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게 많은 국민들과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이 이번 총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진 것 같진 않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선거 패배 책임을 묻기는 좀 무리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국민이라든지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압도적으로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마하면은 그냥 당대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말이 맞을 것 같고요. 뭐 당원 100%로 뽑는 전당대회 룰은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일반 국민 10%만 늘 거냐, 30 늘 거냐, 아니면 50% 늘 거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지도부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당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략 지금은 50%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낙선자 모임들, 천목회, 거기서도 적어도 50% 일반 국민의 의견이 이번 당대표 선출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자신들이 강하게 주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비대위원 중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고쳐질 거는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가 당대표 되는 부분에 대해선 용산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유승민 대표의 입장은 뭐냐면요, 30% 정도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반영이 되면 나는 출마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지인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럼 일반 국민 한 20%만 낼까? 뭐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번에 당대표 뽑을 때 당원 100% 룰로 변경하는데 선봉장 섰던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에게 당권이 넘어가는 것은 이건 레임덕의 결정적인 바로미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 문제도 우리가 쉽게 그래 뭐 총선 졌으니까 일반 국민 민심 반영돼야지 50% 하자, 이렇게 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게 맞긴 한데, 그래서 이 룰 개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한번 살펴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개정이 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은 국민 여론조사 30% 이걸 주목도 있게 보고 계시고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전대 출마한다면 한 전 위원장 확실한 흥행 카드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냥 진심인지 아니면 약간 언론 플레이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한 전 위원장이 나오는 게 그 흥행 카드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가도 한동훈, 저렇게 가도 한동훈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나오면 흥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은 뭐 얘기가 달라지지만 나온다 그러면 뭐, 뭐 그렇긴 한 것 같은데요. 여기 여론조사에서 빠진 게 있어요. 국민의힘 당원들 따로 하거나 아니면 보수층을 따로 조사했어야죠. 네. 왜냐하면 당신 100%잖아요. 거기서 한 전 위원장이 어느 정도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요. 제 기억에는 여기서 조사한 자료도 비슷하게 그 전에 있었던 그 여론조사랑 트렌드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걸 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영남, 특히 TK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TK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TK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는 마음이 있겠죠. 성공해야 된다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한 전 위원장을 선택을 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미래 권력인 한 전 위원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한 전 위원장이 만약에 윤 대통령과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둔다고 하면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레임덕이 오는 희한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오히려 더 최악 아닌가요? 그러니까 민심을 좀 섞어가지고 거기서 한 전 위원장이 나름대로 승부를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 나와가지고 되는 거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도저히 눈 뜨고 못 보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든 막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는 거는 아까 30%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왔는데 정말 초라하게 성적을 받으면은 정치인으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뭐 또 심판받는 거나 마찬가지, 또 배신자라고 찍히는 거 외에는 달리 뭔가 성과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나와줘야지, 그래야 나오는 게 의미가 있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최소한 30% 이상까지 가져도 한 전 위원장을 넘어서기는 쉽지는 않으나 유승민 전 의원의 목소리 정도가 보수 진영 내부에서 바깥으로 그래도 나와주는 것, 이렇게 표출이 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근데 이게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처럼 7대3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찝찝해가지고 8대2로 갑시다, 뭐 9대1로 갑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한 전 위원장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냥 의미 없는 전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스스로가 희망을 걸 수 없는 정당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최악수를 두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